오늘 장에서 많은 종목군들이 움직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봐야 될 딱 세 가지 3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주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첫 번째로 꼽아주신 부분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SK 하이닉스 대단하죠. 오늘도 4% 정도의 강한 상승이고요. 삼성전자 오늘 8만 원 선에 깃발을 꽂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딱 100원, 200원 모자랍니다. 79,900원. 어찌됐든 간에 오늘 삼성전자도 잘 나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소부장 섹터 내에서도 신고가 종목군들이 속속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금은 쉬어가는 듯 보였던 반도체 다시금 시동을 거둔 것인지 오늘의 움직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반도체 주식들은 오늘 강세인데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닉스가 뭐 연일 신고가 나타내고 있고 시총 1위인 삼성전자 그동안에는 좀 부진했는데 삼성전자 오늘 강세 지금 보시면은 저점 높이면서 조금씩 상승을 하고 있어가지고 전고점 돌파도 조만간에 가능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하이닉스 지금 연일 신고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뭐 소폭 하락을 했지만은 최근에 엔비디아가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좀 옮겨가고 있는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한번 차트 한번 잠시 보시면은요.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계속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지금 실적 발표 앞두고 있어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6월 27일 새벽에 미국 시장 장 마감 후에 바로 실적 발표합니다. 실적 발표 앞두고 미리 선제적으로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예전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강세가 나타났듯이 그런 양상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하이닉스는 보셨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뭐 바닥이 확인됐다. 얼마 전에 이제 73,500원, 74,000원 그 부근에서 바닥 찍고 올라왔는데 추세적으로 더 이상 이제 빠져도 75,000원 밑으로는 빠지기는 쉽지 않지. 힘들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은 많이 올랐다가 또 빠질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기 추세는 좀 그렇게 보이고 있고요. 얼마 전에 이제 86,000원이 정고점 라인인데, 뭐, 그거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오늘 외인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뭐 삼성전자 뭐 대량으로 좀 매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 주식들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소부장 주식들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전부 다 같이 올라가는 건 오늘 아니고, 뭐 몇몇 종목들 오늘 신고가 좀 나오면서 경신을 하고 있는데, 이스페타시스라든가, 그 다음에 뭐 테크윙, 그 다음에 PSK, 뭐 이런 종목들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는 한때 좀 엔비디아 관련해서 뭐 같이 좀 묶이고 하면서 같이 시세가 연동되는데, 최근에는 이스페타시스가 엔비디아가 많이 올라서 뭐 같이 오른 것도 있지만, 오늘은 엔비디아가 영향받지 않고 오르고 있는데, 이번에는 또 클라우드하고 애플 관련, 애플 AI 관련 수혜주로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신규 수요에 지금 이스페타시스는 대응을 하기 위해서 신공장 가동을 임박하고 있고요. 3분기서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가 이제 라인이 가동이 된다면은 매출이 연으로 한 1,500억 정도 더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추세가 좋은 만큼 뭐 단기 매매도 괜찮고 뭐 한번 계속 홀딩 해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포럼들도 지난주에 있었고요. 앞으로 우리가 일정상 좀 참고해볼 만한 기준이 될 만한 그런 이벤트 없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일단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6월 27일 다음 주죠. 그거 앞두고서 반도체 주식들은 그 모멘텀이 좀 계속적으로 살아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과연 엔비디아 제품 테스트 수율을 빨리 통과를 하면은 그런 소식이 나온다면은 삼성전자 관련해서 관련주로 묶일 수 있는 뭐 CXL 관련 테마 주식들도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고요. 지금 오늘 쉬어간다고 해서 반도체 주식들 못 가는 거는 뭐 완전히 뭐 관심권에서 버려두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조금씩 사서 모아둬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장 좀 두드러지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 즈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도 예정이 돼 있다고 하니까 이 상승 부분 종목별로 조금은 선별적이지만은 올라타도 좋지 않을까 의견 나왔습니다. 추가 상승에 대한 가능성 좀 높게 점쳐주셨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장의 52주 신고가 라인업이 화려합니다. 전체적으로 42개 되는데 여기에 SK 하이닉스도 있지만 또 현대차도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 장중에 29만 원까지 오름세 나타냈고요.
목표가를 30만 원대, 오늘 29만 5천 원 제시한 그런 증권사가 나왔습니다. 이제 30만 원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데 돌파가 과연 가능할 것인지, 현대차 그룹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자동차주 오늘의 흐름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뭐 현대차 강세 나타나고 어제 자동차 부품주들도 상당히 맞아요. 강세였잖아요. 네. 화신이라든가 뭐 서현이와 성화이텍 뭐 이런 주식들도 그동안에 좀 부진을 탈피하면서 강세 나타났는데, 역시 그래도 완성차 업체 쪽에서의 강세가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조금 더 돋보인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현대차 기아 뭐 사상 최고가 지금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현대차 인도법인 IPO에 대한 이제 기대감,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를 보시면은 참 어떻게 본다면은 깨끗하게 계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지저분하게 뭐 올라갔다가 뭐 고점에서 또 매물 좀 거칠게 좀 나오고, 그 다음날 또 아무렇지도 않게 또 다시 상승하고 있고, 뭐 트레이딩보다는 결국엔 들고 있었던 사람들의 승리가 아닌가, 나는 좀 그렇게 보고 있고요. 뭐 트레이딩 뭐 저도 뭐 우리 회원방에서 하고 좀 했는데 별로 그렇게 재미를 못 봤어요. 솔직한 얘기로. 뭐 들고 가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고, 2분기에 지금 호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적 발표 앞두고 지금 계속적으로 선침에 유입이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 뭐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라든가 현대차, 기아, 결국에는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시가총액 큰 상위 기업들, 이런 쪽에 뭐 외인들이 거의 매수를 뭐 무지막지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는 최근에 환율이 뭐 1,400원 훌쩍 넘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뭐 1,370원 이상 1,380원에서 계속 강세 나타나고 있어가지고 아래쪽으로도 쉽게 안 빠지고 있어요. 오늘같이 시장이 주식시장 강세이지만은 환율은 오늘 한 1원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거든요. 하락 출발했다가. 그렇게 본다면은 계속적으로 환율이 고점 부근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도 현대차 기아의 강세의 원인이지 않겠느냐, 일단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의 투자 전략에 있어서는 완성차 쪽, 대형주 쪽, 아니면은 뭐 부품주, 혹은 어떤 뭐 일정 플레이라든지 기준점이 있다면은 투자 전략 세우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팁을 주시죠. 현대차 기아 말씀하시는 네. 겁니까? 현대차 기아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29만 5천 원 제시한 증권사, 목표가 제시한 증권사도 있지만 아침에는 뭐 40만 원까지 제시한 증권사도 있었어요. 일단 뭐 목표가는 뭐 솔직한 얘기로 뭐 반은 믿고 반은 뭐 믿지 말아야 된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네. 지금 현재 신고가 52주 신고가가 경신되면서 뭐 30만 원 돌파도 곧 눈앞에 두고 있고, 실적만 잘 받쳐주고 한다면은 역시 글로벌 메이커로서의 확고한 뭐 입지를 지금 다지고 있기 때문에 40만 원도 불가능하지 않다. 하지만은 시간은 걸린다. 조금 현대차 기아의 장기적인 성장성을 믿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뭐 트레이딩 하지 말고 한번 들고 가보자, 그러면은 저는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부품주는요? 부품주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적으로 현대차 기아 강세가 나타난다고 해서 네. 강세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늘 한번 화신 한번 볼까요? 오늘 잠시 보시면은 오늘도 그냥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아니면 하루 크게 올랐다가 한 이틀 약간 조정받고, 그러는 양상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계속 이제 이 5일 이동평균선이나 밑에 뭐 10일 이동평균선 지지력 테스트하면서 계속 결국에는 조금씩 계속 오를 거는 같아요. 그동안에 너무 못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별로 전망이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1분기의 실적이 뭐 가령 예를 들면 성화이텍은 작년 4분기의 실적이 굉장히 좋았는데 1분기 실적 쇼크가 났거든요. 그때서부터 주가가 계속 좀 빠지더니 최근에 조금 이제 바닥 다지면서 올라왔고, 역시 주가는 역시 실적 보고 움직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에 대해서 뭐 현대차 기아가 잘 나가니까 한번 믿는다면은 네. 뭐 부품주도 괜찮을 듯은 하는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뭐 완성차 업체들은 조금 추격 매수해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부품주는 좀 많이 올랐을 때 추격 매수하면 단기간은 조금 힘들지 않겠느냐,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역시 조금 눌림목에서 매수하는 게 낫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적이 잘 나온다면이라는 전제하에 이렇게 종목별로도 투자 전략 알아봤는데, 지금 저희가 좀 전에 현대기아차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보긴 했지만 저는 콕 집어서 글로비스 한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왜냐면은 이 지난 금요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오너리스크와 관련된 루머가 한 차례 돌면서 그때 급등이 나왔다가 윗골을 달았었고요. 그리고
당일에 수급을 보면 누가 사서 올렸냐 봤더니 기관이 많이 샀습니다, 그날. 그리고 나서 기관이 계속해서 사들이더라고요. 오늘장도 자동차가 뭐 엄청 강하지는 않은데 현대글로비스가 6%나 오른다. 사실 현대 기아차 그룹 내에서도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닌데 요즘 들어서 이런 활발한 움직임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루머로서 끝나기는 했죠. 정몽구 회장이, 명예회장이에요. 정몽구 명예회장이 상당히 고령이에요. 지금 85세가 넘었어요. 뭐 86세인가? 뭐 그렇게는 알고 있는데. 과연 근데 루머로서 끝나겠느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괜히 허튼 루머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현대차 그룹층에서는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지만 고령이다 보니까 괜히 허튼 말은 또 아닌 것도 같다. 그러면서 기관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조금 이제 향후에 지분법에 대한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매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역시 수급을 본다면은 기관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일단은 뭐 그동안에 현대모비스라든가 현대글로비스 조금 약간 뭐 현대위아는 뭐 지분법 관련 그건 아니지만 네. 현대차 그룹 내에서 약간 소외받는 그룹 주식들이 좀 움직이고 있다. 계속적으로 이런 루머들이 잊혀질만 하면 또 한번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단기 수급에 한번 기관 수급에 주목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 것으로 이렇게 또 레이더를 켜놓고 또 앞으로 어떤 뉴스가 나오는지 어떤 움직임이 나타내는지 계속 보셔야 되겠네요. 현대글로비스 흐름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 보시죠. 늘 이 마지막 포인트로는 전체적인 그림을 좀 그려주시는데 오늘은 지수 관련주 강세 이렇게 주셨어요. 지수 관련주 하면 아무래도 대형주들이 좀 생각이 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취할 수 있을까? 이 어떤 시그널인가요? 일단은 지금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 기아 다 시총 상위주들 아닙니까? 맞아요. 오늘 이제 강세가 나타나는데 박스권 상단에 대한 지금 경계감은 있어요. 그런데 외인들이 오늘 한 6천억 가까이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럼 나머지 종목들 가지고는 지수 상단을 돌파시키려고 하지는 지금 않는 움직임입니다. 결국에는 시총 상위주들식들 가지고 자기네들 뭐 파생 상품이라든가 이렇게 좀 연계가 돼 있으니까 일단은 시총 상위주들 움직여가지고 한번 2,700 지금 80이 거기가 저항인데 넘어서가지고 2,800도 한번 계속적으로 한번 트라이를 해보려고 하는 게 아닌가 좀 그렇게 보고 있고 계속 뭐 이동평균선 5일 이동평균선에 대한 지지 거기서 뭐 계속 매수를 하면서 결국에는 한 2,800은 한번 보여주지 않겠느냐. 아니면 이번에 또 실패하더라도 조금 뭐 11선에서 또 지지받을 수도 있는 거고 7월 옵션 만기일 때까지는 한번 2,800 돌파 한번 기대해보자. 그런데 시총 상위주들만 가지고 돌파하면 또 개인 투자자들 또 재미없을 수가 있어요. 일단 그러지 않기를 좀 바라면서 그렇고 일단 2,800 가더라도 저는 뭐 2,800 가는 거는 가는데 결국은 또다시 유지 못하고 또 내려오면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또 기다려야 되는 입장이고 과연 2,800 돌파하면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거기서 2,800도 50을 가고 2,900을 갈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일단 지수에 대한 부담감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한번 10포인트, 11포인트 정도 좀 코스피 기준으로 좀 밀리고 있고 아무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이제 지수 상단에 좀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조금 그러면 코스닥은 어차피 코스피 시장 따라가는 시장이니까 좀 먼저 좀 선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을 한번 팔아보자. 뭐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들 이제 아시다시피 연일 강세입니다. 뭐 계속적으로 뭐 밸류에이션에 대한 부담 너무 많이 오르지 않느냐에 대한 뭐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악재도 보이지도 않아요. 특별한 악재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특별한 악재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조정은 뭐 없을 것이다. 물론 외인들이 큰 폭으로 어떤 날은 또 좀 팔고 그러면은 좀 내려올 수는 있는데 뭐 저가 매수는 또 항상 대기하고 있으니까 역시 뭐 종목별 순환매 장세에 대비해보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 약세는 개인들의 선제적인 매도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에서의 테슬라 상승했지만 그래 나는 그럼 이기 뭐 잠깐 오전에 반짝했을 때 그럼 한번 좀 팔아보자 하는 뭐 그런 심리도 있는 것 같고 2차 전지 쪽의 약세가 결국 코스닥 시장의 약세를 이끌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대형주들이 갈 때도 지수와 연동되는 종목이 갈 때도 어떤 특정 섹터를 고르기보다는 그냥 사이즈별로 시가총액 상위에서 랜덤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갈 걸로 보세요? 일단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적으로 좀 깔고 가셔야 되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동차 주식들도 같이 좀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뭐 좀 화장품 주식들 좀 쉬고 있는데 뭐 완전히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방산 쪽도 어제 괜찮았고 오늘 좀 쉬어가는데 방산 쪽도 전체 다 괜찮아 보이고, 특히 방산 쪽은 제가 예전에 오전에 개장 방송했을 때 한국항공우주도 막 추천을 드리고 그랬는데 제일 못 올랐거든요.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증권사 리포트 나왔는데 저도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앞으로는 한국항공우주도 못 올랐던 거에 비한 못 올랐으니까 다른 종목들 오른 것만큼 좀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2차전지는 일단 더 하락하지는 않고 여기에서는 어느 정도 좀 브레이크가 걸리고, 만약에 하락하더라도 저가 매수가 일단은 좀 유입이 될 것으로 코스닥은 이렇게 봐주셨고,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중심의 이 지수 상승이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가능성 열어두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바이오라든지 지금 뭐 포털 코스닥. 이쪽으로는 코스피요? 네, 그쪽으로는 그럼 계속 소외 현상이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바이오 주식들이 개인들이 선호하는 거는 개인들뿐만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들이 선호하는 거는 코스피에 있는 바이오 주식들보다는 역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 뭐 알테오젠이라든가 뭐 HLB도 저점 대비는 상당히 좀 올라왔고요. 뭐 리가캠이라든가 삼천당이라든가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아닌가. 최근에 CMO 관련 주식들도 오늘 바이넥스는 상승하고 있지만 ST팜은 최근에 좀 약세. CMO 쪽보다는 역시 알테오젠처럼 이런 신약 개발 관련된 업체들이 조금 더 낫지 않느냐. 뭐 실적에 대한 거는 둘째 치더라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포인트 다뤄봤는데요. 지수 전체적으로 유가증권 시장 쪽에 조금 더 기대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들 지수를 견인해 줄 수 있을 만한 종목군들 시동을 건 만큼 이 부분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네요. 지금까지 3포인트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현지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